안녕하세요. S&P 500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요. 이 화려한 상승세 이면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소수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집중 현상에 대한 월가의 경고,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 애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렇게죠. 이 7개 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40%요? 500개 기업 중에 고작 7개가? 지난 50년 동안 이런 수준의 집중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죠.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뭐랄까, 예전에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미국의 다양한 대표 기업들에 좀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S&P 500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는 거죠. 사실상 이 7개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랑 비슷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분산 투자의 개념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월가의 경고 목소리도 그래서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집중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3년간 936%. 이거 정말 믿기 힘든 상승률이잖아요. 이게 지수를 끌어올린 건 맞는데 오히려 이런 개별 기업의 초고속 성장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톨스텐 슬록이라는 분도 S&P 500 투자가 이제는 사실상 이 7개 기업에 대한 베팅과 같아졌다고 지적했으니까요. 베팅이라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그리고 그 베팅의 위험성은 각 기업이 가진 어떤 개별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면 더 커집니다. 개별적인 문제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엔비디아의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높다. 이런 평가가 있죠. 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반독점 규제 압박이 계속 있고요. 구글은 광고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규제 리스크들이 있군요. 테슬라도 요즘 성장세 둔화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런 개별 기업들의 요인들이 이제는 S&P 500 지수 전체의 변동성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런 쏠림 현상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니프티 50 사례를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니프티 50요? 네, 그때도 시장을 주도하던 한 50개 정도의 우량주들이 있었어요. 코카콜라, IBM 이런 기업들이요. 이 기업들 주식이 영원히 오를 거다 이렇게 여겨지면서 엄청나게 고평가됐었죠. 들어본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를 보면 소수 주도주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항상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분석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나는 여전히 S&P 500 투자를 과거처럼 안전한 분산 투자라고만 생각해도 괜찮을까? 이거 하고 또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업들의 개별 리스크가 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지수 전체의 움직임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이 핵심 기업들,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개별적인 상황과 가치를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전략 관점에서요. 당신의 투자 목표나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노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걸 좀 관리해야 하고요. 또 분산 효과가 약해진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걸 재점검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현재 이 집중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또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S&P 500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투자 관점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거대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매그니피선트 세븐. 이 기업들이
단순히 시장 지배력을 넘어서서 뭐랄까 사회 전반의 인프라처럼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규제 환경이나 아니면 경제 구도 자체는 또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늘 다룬 내용에서 직접 언급된 건 아니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이제 시장 너머로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